네, 반갑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일제히 급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급락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정한 느낌들은 있습니다. 자, 수급도 지금 매도로 다시 전환이 되는 모습이라서 부담감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도 연기금은 네, 다시 순매수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또 외국인과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또 매도 규모가 크진 않죠. 그래서 오후에 혹시라도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은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에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죠. 외국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일 테고, 환율은 1450원대로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뭐 0점 몇 프로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환율은 급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환율에 외국인들은 네, 돌아올지 모르는 자, 그런 어려운 장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다. 자, 오후에 반등이라 좀 나와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는 그 자금, 네, 걔네들 언제쯤 투입을 해줄 건가요? 네,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실망감이긴 한데, 이럴 때 투입을 해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이럴 때를 좀 잘 노리면 좋겠어요. 미국장도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증시만 딱 올라가면 네, 나가려는 자금도 막을 수 있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양봉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시작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지금 미쳤습니다. 열흘째 하락 중인데 우다다다다다 떨어지는 모습에서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이죠. 자, 조정이 거의 끝물까지 왔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대신에 얘네들은 모두 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엄청나게 올랐죠, 나스닥. 네,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이 들어가는 거, 조정 좀 나오면 어때?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환율도 같이 볼까요? 환율이 지금 1449원으로 되어 있는데 1453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0.8% 이상 상승하는 모습. 이 정도는 급등입니다. 네. 지난번 그 비상계엄 때 네, 환율이 뭐 1점 몇 프로 올랐던 거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네, 제법 많이 오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부담감이 있고, 지금 최고가예요. 네, 최고가가 나온 상태라서 1,500원대 근처가 언제냐면 아주 옛날에 금융위기 때 보면 여기 1,500원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1,300원대 뭐 이랬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2021년도부터 매우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렇게 1,400원대 환율로 다시 찍고 있는 모습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런 식이고요. 네, 코스피 지수 상황은 아직 네, 상승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급락한 주 이후에 반등을 조금 진행해 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 자리 유지가 되는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미적미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락 이후에 조금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떨궈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이 금리 인하 이쪽 부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지금 주가 떨어진 이유는 향후에 금리를 네, 2번만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조절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악재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굳이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약간 빌미를 잡을 수도 있겠죠. 네, 차익 매도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내가 생각한 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만큼의 네,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 살펴보게 되시면 네, 여기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2,200억, 기관들은 지금 금융투자가 많이 팔고 있는 걸 제외하면은 그렇게 외국인들 매도는 많지 않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살짝 플러스 들어가 있고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수급들이 깊이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금융투자 매도가 오늘 많이 나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는 있겠죠. 전체 시장을 팔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선물 매도도 엄청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2.9% 하락이고요. 네, 하이닉스가 3.98%.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이 좀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 추가 하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도 좀 빠지고요. 기아도 조금 빠지고요. 네, 셀트리온도 조금 빠지고 뭐 등등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선주 쪽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만 이제 지금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고, 고려아연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뒤쪽으로 많이 밀렸죠.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주가 또 올라오면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좀 오르네요.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들 다 같이 떨어진 형태에 나타나고 있죠. 그다지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근데 기업은행은 좀 더 떨어져도 되는데, 네,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네,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또 하면 되니까요.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는 올라오고 있지만,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죠. 시총 상위가 우르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반등 잡아서 올려주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은 네, 그냥 다 안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 떨어졌고요. 낙폭 자체도 제법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은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172개 상승에 729개 하락입니다. 엄청나죠? 자, 코스닥은 308개 상승에 1333개 하락입니다. 그러면 2000개 넘죠? 일단은 2100개쯤 되네요. 2150개? 네. 고점, 네. 나온다. 깝깝한 일입니다. 그래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겠다. 아침엔 더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올라온 종목이 생겨서 그래도 이나마 만들어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 오후에도 더 좋아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네, 야 이거 정치 테마주 쪽으로만 막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 다음에 9%대까지 보면은 35개인데 ETF 제외하고 나면은 30개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28개, 9개 정도 네, 오늘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낙폭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1.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1.6% 정도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 네, 코아스텐 캐몬이 오늘 두 번째 하한가네요. 그 다음에 빨간 딱지 붙어있는 애들 대부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 이상 떨어진 것은 9개 정도 많지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낙폭은 제법 커요. 3.8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1.6, 3.8이면 2% 넘죠.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오늘 계좌는 떨어질 수 있다. 뭐 저는 2.5%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어제 상승분 있었던 거를 상당 부분 까먹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까였거나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빠졌네요. 어제 벌은 거 다 빼먹었어.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어제 제법 많이 올랐는데 말이죠. 아깝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 현재 삼성전기, 태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리가켄바이오,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등등등 오늘 매도가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매수가 좀 있네요. 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별다른 매수 포인트 없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다시 매수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 이때다 또 하는 거죠. 어제 사더만 네, 하루 만에 또 매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현대차, 셀트리온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매도가 쭉 진행되고요.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생명, KB금융, 펩트론, 현대모비스, 에코프로비엠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를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특이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환율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아직 안 되겠어 라는 느낌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 국면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우리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고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이제 취임까지 진행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야지 뭔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이럴 때 호재 하나 없다라는 것도 정말 답답한 일이고요. 호재성 재료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하나 정도씩이라도 좀 나타나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은 수급의 힘만으로 올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으로 밀어붙이려면은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재료가 들어와서 수급을 끌어당겨야 되겠죠. 자, 일단은 자금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 좀 멈칫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같이 멈칫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좀 오전에 지켜보고요. 반등 나가는 것들 위주로 대응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배당주들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배당주들은 뭐 오히려 오르는 종목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이제 12월 배당 아직까지 괜찮잖아요. 그래서 12월 배당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3월 배당 종목들 관심 있게 좀 쳐다보시고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모양새는 괜찮습니다. 오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 오후에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